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시리즈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무등산 자이엔 어울림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디어 등기가 났습니다. 예, 입주 22년 9월 달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3년 됐죠. 올해 9월이면 이제 3년 차인데 거의 3년 만에 등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큰 대단지입니다. 전체 2564세대 엄청나게 큽니다. 1단지가 2382, 2단지가 182세대로 엄청나게 큽니다. 단지 타입으로 보면은 59 타입이 294, 그리고 74가 337세대, 84 타입이 1343세대로 압도적으로 84 타입이 많다. 그리고 이제 타입을 보면은 B 타입이 타워형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타입은 이제 포베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4 타입이 175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단지 사이사이 공원들이 조성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이 커서 산책할 때 산책할 맛이 나는 그런 단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양할 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가 등기가 좀 늦게 났잖아요. 등기가 늦게 난 이유가 여기 땅 때문에 좀 분쟁 때문에 등기가 좀 늦게 났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등기가 났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전세부터 볼게요. 실거래가 전세 보니까는 59 타입이 2억 7천 3억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지금 계약 구분에 신규라고만 돼 있죠. 갱신된 거는 제가 뺐습니다. 그냥 신규로만 이렇게 제가 뜯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84 타입이 거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84 타입이 1343세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84 타입이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 보니까는 84 D 타입이 2억 9천 3억에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다른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머지는 보통 3억 5천부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억 5천에서 4억 이렇게 거래가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전세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4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거래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84 타입이 3억 5천에서 4억인데 114 타입이 3억 5천에 거래가 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뭐 아는 사람이든 가족 간에 거래든 간에 어쨌든 좀 저렴하게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59 타입은 3억 그리고 84 타입은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지금 시세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비교해드리고 싶은 게 입주 때는 여기가 전세가 얼마였냐 이게 좀 궁금하죠. 얼마 올랐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 거래된 전세 가격입니다. 그리고 입주 때 입주 지정 기간이 이때 2022년 9월 30일 그리고 11월 28일까지 60일 동안 입주 지정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9 타입이 싼 게 2억이었고 74 타입이 2억 4천 그리고 84 타입이 2억 3천짜리도 있었어요. 오히려 74 타입보다 더 저렴했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5천에도 거래된 게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3억 5천에서 4억이니까 최소 못해도 전세가가 지금 1억에서 1.5억 정도는 전세가가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3년 만에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간 건 정말 많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매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25년 그리고 우측은 24년 보니까는 24년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좀 많았네요. 한 3건 정도 이렇게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4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이고 그리고 여기는 1월부터 4월까지 여기는 1년간이고 여기는 한 분기간 거래된 게 이렇게 많이 떴다. 당연히 2024년도에 여기가 등기가 안 나다 보니까 좀 거래량이 주춤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 단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신축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양상이에요. 작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거래량이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떴어요. 요즘에 대부분 거래 잘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이 나가보면 그렇지가 않다, 분위기가. 그래서 25년도 거래 금액을 좀 살펴보면은 5구 타입이 한 4억 정도, 그리고 최고가가 4억 3,600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13층에. 그런데 제가 그쪽 부동산 물어보니까 지금 매물이 4억 3천짜리가 있는데 요것도 금방 거래가 될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84 타입이. 몇 년 전하고 굉장히 사뭇 다른 분위기죠. 몇 년 전만 해도 5구 타입을 왜 사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점점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제가 4, 5년 전에 영상 몇 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74 타입은 거래량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84 타입입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요렇게. 여기 위에는 6억 미만, 그리고 여기는 6억 이상,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요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는 6억에서 6억 4천, 그리고 여기는 6억 5천에서 7억, 이렇게 거래가 됐다. 대부분 층수가 좋고 타입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5천 정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찍혔다면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타입 좋고 층수 좋은 거는 네이버 들어가 보면은 매매 가격이 최소 6억 5천 이상은 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등기 나면은 매도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5억 5천에도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2층이긴 하지만. 그런데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거래가 되면 이런 거래 금액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부동산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지금 싸게 안 내놓으면 안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회유하는 부동산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 말을 듣다 보면은 너무 쇼크인 거죠. 쇼크. 명색의 대단지고 자이 아파트인데 너무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냐. 쇼크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3년 동안 등기가 이게 3년은 아니죠. 한 2년 7개월 되나요? 이렇게 동안 오래 기다렸는데 가격이 이게 뭐냐.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6억 5천 정도 내놓으시면 거래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깎아서 뭐 한 6억 2, 3천 정도 내놓으면 금방 팔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쇼크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상황을 보면은 5구 타입이 매물이 적고 수요가 많아. 여기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강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 타입은 일단 급매물들은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동산 한 군데 들려서 좀 물어보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매도자분들 있죠. 이분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치. 왜냐하면 어떤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기금 대출이 6억이 넘어가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6억 넘기면 팔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쪽으로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자꾸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눈치 보고 계신 분들, 매도자분들 잘 찾으셔가지고 조금 조정해달라고 해서 하면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고 여기가 대단지다 보니까 매물이 한 번 더 쏟아질 기회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야 되냐? 내년에 입주장을 보고 사야 되냐? 그런데 일단은 사야 되는 게 목적이시면 내년에 사게 되면 이것도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년 입주장 때 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야 되는 게 목적이면 요거 자체는 리스크다. 일단 요거 참고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떨어진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싼 건가 비싼 건가? 제가 예전에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적정 가격 2019년도부터 물가 상승률 적용해갖고 만든 자료가 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위별로 또 다 나눠놨습니다. 아파트 분위별로. 그때는 비싼 게 5억대 이상이었으니까 5분의 1을 5억으로 놔두고 쉽게 얘기하면 1억대 아파트, 2억대 아파트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광주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일까, 그리고 소득, 그리고 인구 대비해서 경제 상황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분위별로 차등적으로 상승률이라는 걸 제가 혼자 만든 게 자료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이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
FF의 값이 얼마일까, 기준값이 얼마일까 궁금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2019년도에는 이런 5분이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정도에는 한 6억 5천 정도에서 6억 8천 정도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22년도 되면은 한 요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가격이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제가 예측한 자료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은 제가 왜 이 기준점을 잡았냐면은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이 아름답게 우상향을 똑바로 하면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실제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래 이래요. 근데 이게 평균치를 산정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부동산은 우상향이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잡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준점을 잡고 분석을 하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기준점을 만든 목적은 그겁니다. 이게 분위기가 너무 떠서 이 기준 가격보다 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건 약간 거품일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 근데 시장에서는 떨어져도 비싸다 그러잖아요. 되게 사람 심리가 웃기죠. 이렇게 비쌀 때는 비싸도 싸다고 느끼고 쌀 때는 싸도 비싸다고 느낀다. 예, 시장은 항상 그러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2019년도에 만든 자료는 이때 당시에 5분위 아파트가 6억 5천에서 6억 9천 정도. 그런데 제가 2024년 작년에 산정을 다시 했어요. 왜냐면은 가격이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또 분위별로 또 쪼개느라고 다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작년에 만들었던 자료는 2025년도에는 6억 7천3백 정도, 요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참고만 하세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평균치를 산정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이 기준으로 본다면 신축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억 미만이면은 그래도 현실적인 금액보다는 좀 더 밑으로 나와 있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죠. 떨어진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건데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에서 과연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힌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